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나발 라비칸트의 특별한 지식을 찾고 구축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가 그 고민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뭐랄까, 유망한 기술을 배우세요. 이 자격증을 따세요. 같은 외부적인 해결책을 많이들 제시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거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DNA, 또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호기심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밖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 저희의 목표는 이 핵심 아이디어들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절대 잊히지 않게요. 자, 그럼 그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 전체를 딱 30초 안에 요약해보는 걸로 시작해볼까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좋아요. 첫 번째는 역시 그거겠죠? 특별한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지만 스스로 배울 수는 있다는 것. 그렇죠. 제도권 교육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재능과 경험의 조합이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죠. 바로 당신의 진정한 호기심과 열정을 따라갈 때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 남들은 어렵다는데 나한테는 그냥 놀이처럼 느껴졌던 것. 그걸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그렇게 찾은 나다움을 통해 경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을 따라하는 대신에 가장 나다운 것을 할 때 아무도 당신과 경쟁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와, 정리가 깔끔하게 되네요. 다시 말해, 첫째, 당신만의 고유 지식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네. 그리고 둘째, 그 지식을 찾으려면 유행이 아니라 당신의 흥미를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하지 말고 그냥 당신 자신이 되어라. 완벽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기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포인트, 특별한 지식은 가르칠 수 없지만 배울 수 있다는 개념이 사실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아니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추상적으로 들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마치 당신만의 고유한 손맛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아, 손맛이요? 와,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김치찌개 레시피를 보고 끓여도 사람마다 맛이 전부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신 거랑 제가 끓인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손맛이거든요. 이 손맛은 누가 요리책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소금 한 꼬집의 양이라던가 불 조절의 타이밍 같은 것들은 수없이 요리해 보면서 스스로 배우고 터득해야 하는 영역이죠. 와, 정말 와닿는데요. 그 수십 년간의 경험과 감각, 그리고 어머니의 취향이 녹아든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지식이 바로 그 손맛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지식이란 당신의 DNA, 자라온 환경, 개인적인 경험과 취향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당신만의 손맛 같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측정하거나 가르칠 순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니죠. 그 손맛이라는 건 결국 내가 요리를 좋아하고 계속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했다면 절대 그런 깊은 맛이 안 나왔을 거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호기심을 따라가라는 두 번째 포인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위한 비유는 바로 어린 시절의 보물찾기 놀이입니다. 보물찾기 놀이요. 어릴 때 많이 했는데. 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재미있어서 동네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나만의 비밀 아지트를 만들고 이상한 돌멩이나 곤충을 모으곤 했죠. 그랬죠. 그때 우리가 이게 나중에 돈이 될까? 이 활동이 내 스펙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계산을 했던가요? 전혀요. 그냥 재밌으니까 한 거죠. 오히려 어른들이 보기엔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특별한 지식을 찾는 과정이 바로 그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당장의 쓸모나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사로잡는 것, 밤새워 파고들어도 지치지 않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보물, 즉 당신만의 특별한 지식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보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만의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찾은 나만의 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개념, 진정성을 통해 경쟁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아, 이것도 바로 감이 오네요. 대중음악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를 똑같이 모창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모창 가수일 뿐 원조를 넘어설 순 없죠. 그렇죠. 결국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에 남는 가수는 누굴까요? 뭐 조용필, 아이유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과 스타일, 즉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잖아요. 맞아요. 아이유처럼 노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이유와 직접 경쟁해야 하지만 아이유는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죠. 그냥 자기 자신일 뿐이니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가 당신이 되는 것에서 아무도 당신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가장 당신다울 때, 즉 당신의 고유한 경험과 호기심, 재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당신은 경쟁자가 없는 자신만의 무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비유를 통해 하나의 그림으로 쫙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날카로운 한 줄 규칙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인데요.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남에겐 일처럼 보이는 것이 나에겐 놀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이다. 아, 정말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죠. 자료의 저자인 나발 자신도 그렇다고 말하거든요. 그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게 자신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건 아직 고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의 특별한 지식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완벽한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일이 누군가에겐 돈을 내고서라도 맡기고 싶은 일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경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경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아예 경쟁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죠. 당신이 워런 버핏을 따라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와 경쟁하는 셈입니다. 승산이 거의 없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고유하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길버트 만화를 그린 스콧 애덤스나 팟캐스터 조 로건의 예를 드는데 누가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제품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모방을 멈추고 자신을 탐구하는 것. 그게 경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궁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 점은 현대사회에서 불을 쌓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기술을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4년간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30년을 일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제는 9개월 만에 새로운 분야의 기초를 배워서 전문가 수준이 되고 그렇게 얻은 지식이 4년 뒤에는 완전히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와, 하지만 그 생산적인 몇 년 동안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따라서 특정 지식 하나를 아는 것보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서 어떤 것이든 빠르게 배우는 능력, 즉 학습 능력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겁니다.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지식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대단한 자격증이나 박사 학위 같은 걸 떠오를 것 같거든요. 저부터도 내가 가진 것 중에 특별한 게 있나? 하고 생각하면 그런 공식적인 스펙부터 찾게 되고요.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오해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첫 번째 흔한 오해죠. 특별한 지식은 어렵고 전문적인 자격증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요. 우리는 지식을 너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스펙이 중요하다고 평생 배워왔으니까요. 맞아요. 뭔가 어렵고 비싼 돈을 내고 교육을 통해 얻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진실은 뭔가요?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건가요? 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예시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 소문에 유난히 밝고 그걸 파고드는 걸 좋아한다면 그건 아주 뛰어난 저널리스트라 될 자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또 비디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게임 이론을 통달하는 것도 엄청난 특별한 지식이죠. 당신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해서 아니 이게 기술이라고? 라고 생각했던 것, 심지어는 고치고 싶었던 단점이라고 여겼던 것 안에 당신의 특별한 지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내가 가진 걸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DNA, 타고난 재능,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아, 나는 그런 걸 타고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오해입니다. 나는 타고난 재능이 없으니 특별한 지식도 없다. 타고난, DNA, 이런 단어 때문에 이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아니라고 말하죠. 분명히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영업 기술을 예로 들어보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끄는 매력이 넘치는 영업의 달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있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도 관련 서적을 수백 권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심지어 방문 판매 같은 혹독한 실전 훈련을 거치면서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 즉, 당신의 타고난 성향이라는 씨앗에 당신의 노력과 경험이라는 물과 햇빛이 더해져서 특별한 지식이라는 나무로 자라나는 겁니다. 절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타고난 건 출발점일 뿐 그걸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내용들이 확실히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마음속으로 바로 답해보세요. 60초 안에 끝나는 번개 퀴즈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한 지식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요. 가르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배울 수는 있습니다. 도제식으로요. 좋습니다. 질문 둘. 자신의 특별한 지식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나침반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의 열정, 타고난 재능,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호기심입니다. 질문 셋.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했죠? 진정성을 통해 경쟁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질문 넷. 이 자료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응용과학자들입니다. 과학이 기술을 낳고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다섯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술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특정 지식이 아니라 평생 학습자가 되어 어떤 것이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 바로 학습 능력 그 자체입니다. 와, 좋습니다. 이 질문들에 바로 답할 수 있었다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당신의 것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지식이라는 것이 외부의 유망한 분야에서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당신 내부를 깊이 들여다볼 때 발견되는 보물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결국 진정성이 자리 잡고 있고요. 당신이 가장 당신다울 때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계속 묻게 되는 질문인데요. 만약 돈 걱정이 전혀 없다면 지금 당장 무엇에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쏟아붓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솔직한 대답 속에 당신의 특별한 지식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